오래간만이야, 한채유. 그동안 잘 지냈니? 넌 여전하구나. 여고 시절 내 뒷공문이나 따라다니며 심부름이나 하던 주제에 제법 많이 컸다. 네 주제에 이런 비싼 레스토랑을 다 오고 말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학창시절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번 사연은 25년 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과거의 악몽을 다시 마주하게 된 한 여성, 그리고 그녀를 지키려는 남편이 보여준 통쾌한 복수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이 흥미로우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4 한채유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격이 조용하고 소심해서 학교에서는 늘 튀지 않으려고 조용히 다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격을 이용해 괴롭히던 친구들이 있었죠. 바로 김수지, 오미진, 그리고 최윤아. 이름만 들어도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학생 시절에 저는 늘 그 아이들 뒤에서 숨고 피하고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꽉 깨물고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졸업만 하면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들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갑자기 동창회에 참석하게 되었느냐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동창회 연락을 받으면 항상 모르는 번호인 척 넘기거나 바쁘다며 참석을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인 정혜준 씨 때문이었죠. 여보, 언제까지 과거에 발목 잡힐 거야? 이제는 그때의 너도 아니고 상황도 달라.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아? 난 내가 어떤 모습이든 항상 내 편이야. 남편의 말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더 이상 그 시절 교복을 입고 벌벌 떨던 그 아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오랜 고민 끝에 25년 만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동창회가 열리는 곳은 시내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입구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명히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는데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듯 낯선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채유 아니야? 정말 오랜만이다. 먼저 달려와 반가운 얼굴로 인사한 건 같은 반이었던 장도경이었습니다. 그녀는 학창 시절에도 착한 아이였고 지금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러나 반가움도 잠시 멀리서 익숙한 실루엣 세계가 보였습니다. 여전히 과하게 꾸민 듯한 외모, 어딘가 자신만만한 표정. 저는 직감했습니다. 김수지, 오미진, 최윤아. 세월이 흘러도 그 셋은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들도 저를 보자마자 서로 쿡쿡 찌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사람 혹시 한채유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와, 세월이 저렇게 갈 수도 있구나. 아직도 소심해 보이잖아. 하여튼 존재감 없는 건 여전하네. 작은 목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25년 전 교실로 끌려간 느낌이었어요. 저는 최대한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고 이제는 예전과 다르다고 스스로 다독이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지나가면 힐끔거리며 웃고 제가 앉으면 일부러 크게 비웃으며 과거 이야기를 꺼냈죠. 야, 그때 기억나? 채유가 우리한테 울면서 빌던 거? 아, 맞다. 그때 우리한테 도시락 뺏기고도 아무 말도 못했잖아. 저는 숨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속이 답답해지고 목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도착했어. 어디야?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견디기 힘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 앞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어디가? 이제 막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돌아보니 김수지가 비웃는 표정을 하고 서 있었습니다. 오미진과 최윤아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누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의 남편 정혜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얼굴을 보는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남편의 손만 꼭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 짧은 순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앞에 서며 셋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주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방금 당신들이 한 행동, 제가 다 봤습니다. 그 말투에는 평소의 부드러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분 나쁠 정도로 낮고 강하게 울렸죠.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저의 과거와 지금이 뒤바뀌는 날이 될 것임을. 남편이 제 앞에 서자 김수지와 오미진, 최윤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방패가 제 앞에 나타난 듯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눈앞의 장면보다 더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꾹꾹 눌러담아 꺼내고 싶지 않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내내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발표도 잘 못했고 누가 부르면 늘 움찔하곤 했죠. 그런데 그런 성격은 어쩌면 일부 아이들에게는 쉬운 먹잇감으로 보였나 봅니다. 특히 김수지는 학년 초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이름 뭐라고? 한채유. 뭐라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안 들리잖아. 좀 크게 말해봐. 교실 안에서 모두가 듣고 있는데 김수지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을 때의 그 비웃음. 그게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가방 심부름을 시키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공을 얼굴 쪽으로 던지고 제 필통을 뒤져서 지우개를 가져가거나 책에 낙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오미지는 늘 김수지를 따라다니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얘 울려고 한다. 어우, 진짜 재미없어. 진짜 분위기 다운된다. 좀 대답이라도 하지 그러니? 최윤아는 과묵한 스타일이었지만 셋 중 가장 교묘했죠. 직접 나서진 않는데 뒤에서 웃고 사진 찍어 올리고 선생님이 오면 태연하게 공부하는 척. 그런 모습들이 저는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제게 아직도 잊히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고2 봄이었어요. 그날은 체육 시간 끝나고 교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체육복 위에 바람막이를 걸치고 가벼운 숨을 몰아쉬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미진이 제 발 뒤꿈치를 밟았죠. 아, 미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말투만 보면 정말 사과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눈은 전혀 아니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윤아의 말. 야, 근데 채유야. 너 요즘 살쪘지? 뒤에서 보니까 되게 둔해 보여. 그때 김수지가 제 허리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이러니까 남자애들이 관심이나 가질까? 참 답답하다 얘. 그 순간 저는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이 고여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문예부 활동 공모전 글을 몰래 가져가서 찢어버린 날이었죠. 그 글은 제가 몇 주 동안 고민하며 적어 내려간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수지가 제 책상 위에 그 찢어진 종이들을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야, 너 이거 쓸 시간에 성격부터 좀 고쳐.
그러니까 애들이 널 무시하잖아.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히 눈물만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고 무언가를 시도하기도 두려워졌습니다. 그렇게 2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안정된 가정을 꾸렸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다시 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도 똑같은 표정, 똑같은 비웃음. 김수지가 먼저 입을 떼었습니다. 어머, 남편이야? 와, 내가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다, 얘. 세상 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구나. 오미진이 비웃으며 이어 말했죠. 근데 왜 그렇게 겁먹은 표정이야? 혹시 우리 오랜만에 보니까 반가워서 그래? 최윤아는 팔짱을 끼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그대로네. 저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제 아내한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김수지는 처음엔 당황한 듯 하다가 금방 표정을 바꾸고 도도하게 말했죠. 아니요. 그냥 옛날 얘기 좀 한 건데 왜 이렇게 발끈하세요? 남편은 웃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발끈한 게 아니라 지금 제 아내에게 선 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간 셋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남편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너무 냉정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서는 25년 전의 제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실에서 울고 있던 소녀, 혼자 밥 먹던 소녀,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그 소녀. 하지만 지금은 제 앞에 저를 지켜주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이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동시에 다시 세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내가 여기 있으니까 숨 크게 들여 마시고 진정해. 남편의 말에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단 한 번만이라도 나 자신을 꼭 지켜보자. 하지만 그 다짐이 현실이 되기까지 아직 몇 가지 사건이 더 벌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준비한 통쾌한 반격 역시 이때부터 시작되고 있었죠. 남편이 제 앞에 버티고 서자 레스토랑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저를 향해 키득거리던 셋은 마치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한 듯 어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수지가 먼저 허세 섞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냥 옛날 얘기 좀 한 건데 왜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동창끼리 장난칠 수도 있지. 남편은 더 이상 말싸움조차 할 생각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난과 괴롭힘을 구분 못하시는군요. 그 말 한마디에 셋의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오미진이 불쾌한 듯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예전 일은 그냥 예전 일이고 지금은 반가운 마음에. 그러나 남편은 말을 끊었습니다. 예전 일? 그 예전 일 때문에 제 아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들은 모르죠. 평소 조용하고 따뜻한 남편의 목소리에서 이런 단단한 울림이 나올 줄 몰랐던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들 제 아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그 말은 명령문이었습니다. 대답의 여지가 없는 김수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우리가 왜? 그땐 애들이었고 지금은 어른이잖아요.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른이라면 자신이 했던 행동에 책임질 줄 알아야죠.
순간 레스토랑 근처의 사람들도 기류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우리 쪽을 슬쩍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가 분명히 당황하고 있었죠. 특히 최윤아는 그동안 조용히 있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까지 나쁜 짓 안 했어요.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요. 남편은 그녀의 말에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까요? 셋은 동시에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휴대폰 화면을 천천히 열어보이자 셋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어머, 그게 뭐예요? 오미진이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이 화면을 돌려 셋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고등학교 때 셋이 제 아내를 놀리고 조롱하던 장면들이 담긴 단체 사진들, 그리고 당시 다른 학생들이 온라인에 남긴 기록, 심지어는 학교 게시판의 글 일부 캡처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자료를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제 놀란 표정에 답하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조금씩 찾아봤어.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싶어서.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면서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셋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졌죠. 김수지가 당황해서 헛웃음을 내뱉었습니다. 그걸 쓸데없이 왜 모아놨어요? 그건 되게 오래전 사진들이잖아요. 오래전이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오래됐지만 피해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지금까지도 그 기억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셋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레스토랑의 다른 동창들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맞아, 저 셋 예전에도 진짜 심했잖아. 그랬지, 쟤네가 한채유 엄청 괴롭혔었지. 아휴, 어른 되어서도 저러네. 정신 차리려면 아직 먼 것 같은데?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셋의 표정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시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정하지 않으시면 저는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셋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결국 김수지가 먼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야, 우리가 뭐 그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었지만 사과하면 되잖아요. 오미진은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최윤아는 작게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땐 어려서 그랬어. 미안. 하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직접 말하세요. 셋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억울함과 초조함, 그리고 체면이 구겨진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김수지가 먼저 말했습니다. 채유야, 그때는 미안했어. 오미진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너한테 상처가 됐을 줄은 몰랐어. 미안. 최윤아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25년 만에 그들이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만으로도 내 마음속에 얼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괜찮아. 그 말에 저는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셋을 그냥 사과시키고 끝낼 생각이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과 후에도 뒤에서 옹알거리며 여전히 저를 비난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은 그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진짜 통쾌한 반격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셋이 마지못해 사과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제 등을 토닥이며 잠시 자리에 앉자고 했고 저는 작은 숨을 고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미 우리 쪽 상황을 거의 다 본 다른 동창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제가 물 한 모금을 마시려던 순간 뒤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킥킥거리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참. 남편까지 데려오더니 대단하네, 대단해. 그 목소리는 너무 익숙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시 김수지와 오미진, 최윤아였습니다. 조용히 앉아있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입술 사이로 삐죽삐죽 새어나오는 말들은 여전히 도끼 가득했습니다. 역시 그때나 지금이나 찌질한 건 달라진 게 없네. 그래도 남편은 잘 만났네. 그건 인정. 근데 저 남편도 참 유별스럽네. 마누라 일에 별걸 다 신경 쓰고 있어. 그들의 말이 제 귓가에 박혀들었습니다. 25년 전 교실에서, 하굣길에서, 복도에서 들리던 그 속삭임들과 똑같았습니다. 소심한 분노가 속에서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역시 그 목소리를 들은 듯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말한 뒤 남편은 천천히 다시 그들의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저는 긴장으로 손끝이 다시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셋 앞에 서자 김수지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뭐예요? 우리 사과도 했는데 더 뭘 바라시는 건데요? 남편은 말없이 자신의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것은 문자 메시지. 그리고 메시지는 맨 위에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우리가 채유 괴롭히던 거 어차피 다들 알잖아. 솔직히 사과할 필요도 없지 않냐? 메시지에 보낸 사람은 바로 오미진. 이걸 어떻게 해? 오미진이 얼굴이 새파래진 채 말했습니다. 남편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당신들 뒤에서 말하는 거 고급 레스토랑이라 그런지 음향이 참 잘 들리더군요. 남편이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지만 레스토랑 내부 CCTV는 음성은 없지만 영상은 남습니다. 당신들이 제 아내를 향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남길 수 있죠. 셋의 얼굴이 동시에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운 어조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굳이 이런 걸 문제 삼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내가 25년 만에 동창회에 나와 용기를 냈는데 사과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한다면 남편이 휴대폰을 돌려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을 있는 그대로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릴 겁니다. 김수지가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그런 의도 아니었어요. 그래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진짜 사과를 하면 됩니다. 셋은 숨을 고르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아까처럼 마지못해 하는 사과가 아니라 체면을 내려놔야 하는 진짜 사과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장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야, 너희들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장도경은 평소 조용한 편이었지만 의외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네. 너희들이 채유한테 한 짓 다들 알고 있었어. 근데 세월이 지나서도 이러는 건 좀 아니지 않냐? 그 말에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진짜 너무한다. 진짜 예전부터 왜 저러나 몰라. 점점 불리한 분위기에 몰리자 셋의 표정은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특히 김수지가 손톱을 꺾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겠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자리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엔 아까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존심이 한껏 낮아진 굴욕에 가까운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유야, 진짜 미안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철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다. 오미진도 따라와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방금 말한 것도 다 내가 잘못했어. 최윤아는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그때도 지금도 잘못했어. 저는 가슴속 깊이 눌려있던 감정을 꺼내듯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너희들 잘못 인정해줘서 고맙다. 정말로 그 말을 듣는데 오래 걸렸어. 제 말에 셋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끝났어. 여보.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도망만 다녔던 과거와의 싸움이 처음으로 나를 이겨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셋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괜찮다고 했으니 이제 더 이상 이 일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디서든 누구에게든 이런 행동 반복하지 마세요. 이번처럼 넘어갈 생각 없습니다. 그제서야 진짜로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가는 셋의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들이 작아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제 남편은 단순히 저를 지킨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 잃어버린 자존감 그리고 목소리를 되찾게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남편에게 기대고 있는데 레스토랑 지배인이 다가왔습니다. 대표님,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사모님도 함께 오셨네요. 아, 오늘 집사람 동창회가 우리 레스토랑에서 열린다고 해서 잠시 와봤어요. 장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며 웅성거리거나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그 중에서 그 3명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모처럼의 동창회에서 분위기를 다운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다고 하면서 레스토랑의 모든 비용을 지불할 테니 마음껏 드시고 즐기고 가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자 동창회에 나온 친구들은 일제히 환호를 했고 그 3명은 놀라서 눈이 동그래져서 서로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끝자락에서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동창회에 참석해야겠다고 결심한 이유가 남편의 권유도 있었지만 개최 장소가 남편이 소유한 레스토랑 중 하나였기에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동창회 날 이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도움으로 수지, 미진, 유나는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날의 일은 아주 크게 동창들 사이에서도 퍼져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내며 예전에 미안했다고 말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제게 용기를 냈다며 응원을 전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수지와 그 무리는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대놓고 저를 괴롭히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단호한 경고 때문만이 아니라 제가 더는 예전에 조용하고 끌려다니는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을 정리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있었을까? 고등학생 시절에 저는 작고 조용하며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는 제 마음속에서 굳어져 마치 오래된 돌덩이처럼 무겁게 눌러왔습니다. 동창회에 나가기로 결심했을 때도 사실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는 생각보다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누군가가 날 괴롭혀도 나는 이제 예전처럼 도망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날 얕본다 해도 나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이니까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게 된 거야. 아니, 사실은 당신이 원래 강했는데 그걸 몰랐던 건 당신이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다시 누군가 날 무시하거나 공격한다 해도 저는 제 편이 되어줄 가족과 제 자신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당당하게, 조금 더 밝게, 그리고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25년 만에 동창회는 그저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자리가 아니라 묶여있던 제 마음을 풀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이 혹시라도 오래된 상처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언제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반드시 당신을 응원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이든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도 밝은 변화가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여러분께 마음을 건네는 사연을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사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